자, 이제 뭐야, 계산 싫어하는 사람, 준원이 계산 싫어하죠. 계산은 좀 많이 안 나오는 단어예요. 요 단어. 이제 뭐가 복잡하냐? 머리를 써야 된다. 머리 쓰는 거 좋아합니까? 수학이 다 머리 쓰려고 배우는 건데, 니들은 이렇게 좋은 뇌를 갖고 있으면 안 쓰는 건 범죄야, 범죄. 아니, 니네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좋고, 니네도 교육 잘 받아서 머리 좋아. 니네가 쓰는 머리 실제로 더 좋아요. 선생님은 생계형으로 머리가 좋아진 거야. 수학을 계속 푸니까. 머리가 안 좋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런 말이고, 어쨌든 자주 풀면 늡니다, 수학은. 기본 이상.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최상위는 못 가도, 물론 최상위로 가고 싶은 애들도 있겠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수학적으로 타고나야 되는 게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 좀 부족해도 노력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애들도 있어. 한 90%까지. 그러니까 전체 상위 100%, 10%, 100으로 따지면 내가 봤을 때는 한 5에서 10%까지 노력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 5에서 0.00 몇 프로까지 갈 때는 이제 진짜 머리를 타고나야 돼. 선생님은 참고로 수학 시험 항상 0. 몇 프로까지 했었어요. 전국에서. 수학만. 내가 영어를 못했어요. 못한 건 아니야. 서울대 갈 정도로 영어를 못했다 이거예요. 안 했으면 여러분들 여기서 안 만나고 병원에서 만났을 건데. 자, 어쨌든 수학은 노력하면 지금 맞은 등급 있지? 거기서 하나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하나를 더 올리는 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상님이 좀 도와주고 내 시험 볼 때 좀 찍은 게 맞든 거. 진짜 되게 중요해. 시험 볼 때 찍어서 맞춰서 등급 올라가는 게 되게 많단 말이지. 배점이 크니까. 근데 그렇게 요행을 바라지 말고 노력해서 성적을 올립시다. 자, 반복이 되게 중요해요. 모르면 책 더 한 번 읽어보고 안 되는 질문하고요.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이번 단어는 집합입니다. 집합. 그냥 단순하게 수학을 떠나서 집합이면 야, 집합해봐! 그럼 모이는 거예요. 그죠? 뭔가 모이는 거와 관련이 있는 거거든, 집합이. 자, 그래서 집합이 뭐냐? 자, 저기 첫 번째 줄 동그라미 쳐봐. 여러분들 책에. 기준. 기준이 명확해야 돼. 기준이 명확하게 해서 모임을 만들어요. 기준이 명확한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한다. 자, 그럼 뭐예요? 집합은 얘들아 이렇게 표시하거든 보통. 가로를 써, 중가로. 중가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열고 닫고. 자, 여기에 그거 해당하는 애들 쓰는 거야. 우리 공통수학 특강반 모임 하면 5명이죠. 1명, 2명, 3명, 4명, 5명. 그냥 콤마로 구별을 합니다. 해당하는 애들 여기다 다 써주는 거예요. 인서, 진아, 주원이, 선생님, 그 다음에 뺀지 이렇게 해가지고. 알겠죠? 여기 없는 뺀지까지 다 넣는 겁니다. 이게 집합이에요. 기준이 명확해요. 우리가 딱 5명이잖아, 지금 현재. 맞죠?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요. 그 다음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5명.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과학 시간에 들어봤어요. 원소. 엘리먼트. 원소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보통 집합은요, 이름을 대문자로 씁니다. 집합 A, 집합 B, 집합 C.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혹시 알파벳이 들어간다면 소문자로 보통은 많이 넣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집합 A에 진화가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씁니다. 진화는 집합 A의 원소이다. 원소가 된다라는 거는 엘리먼트에서 이 따갖고 와서 이를 이렇게 이쁘게 좀 동그랗게 쓰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에 대표님이 밤에 특강반이 아니죠? 학생이 아니죠? 대표님은 자,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짝대기를 넣어주면 됩니다. 등호와 등호가 아닐 때 짝대기 넣는 것처럼. 자, 한글로는 자, 뭐라고 하느냐? 여기 동그라미 쳐봐. 한글 표현도 알아야죠? 속한다. 진화는 집합 A에 속한다. 그 반대는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집합과 원소. 뭐가 명확해야 된다고? 기준이. 알겠죠? 똑똑한 사람들의 모임은 안 돼, 집합이. 그치? 근데 IQ 145 이상의 모임, 이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명확하면 집합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집합의 표현 방법. 자, 집합의 표현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1번, 지금 봐봐. 선생님이 쓴 것처럼. 우리 특강반의 모임, 진아, 인서, 준원이, 서준이, 뺀지 5명 다 넣었죠, 그쵸? 맞죠? 이거는 원소를 하나하나 다 적어줬죠, 그쵸? 원소 나열 거. 이해됐죠? 어렵지 않죠? 원소를 다 써놓는 거, 원소 나열 거. 근데 있잖아, 원소가 한 300만 개 돼. 열람 많아. 언제 쐈을 거야, 그치? 쓸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쓴다는 거야. 자, 집합 A는, 잘 봐요. 집합 A는, 물론 가로는 해야 됩니다.
모든 집합은 전부 다 중괄호가 들어가야 돼요. 집합 A의 원소가 X다. 짝대기. 집합 A는 X바. 자, X가 뭐냐? X는 자 공수투 특강만의 모임. 해서 딱 닫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을 써주는 거. 이걸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소가 너무 많을 때, 아니면 좀 줄여서 쓰고 싶을 때, 아니면 좀 더 확 눈에 보이게끔 쓰고 싶을 때. 알겠죠? 조건 제시법. 집합 A의 원소가 X인데 이 X에 대한 특징을 뒤에다 적어놓은 겁니다. 집합 X는 공수투 특강반의 학생들의 모임. 이해됩니까? 1번과 2번을 묶어서 얘는 문제 풀이할 때 써놓은 게 아니고요. 얘는 문제 제시예요. 문제에서 제시되는 집합의 형태예요. 집합 A가 이렇다. 집합 B가 이렇다. 이런 식으로 보통 집합이 이렇다 저렇다 집합이 이런 모임이다 집합 안에 이런 게 있다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는 자 원소 나열법 또는 조건 제시법을 쓰고요. 물론 뭐 맨 마지막에 나오는 벤 다이어그램도 제시를 할 수는 있어요. 그램 수학에서 그램이 들어있으면요 그림입니다. 그림 도표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세 번째는 집합을 나타낼 수 있는데 보통은 벤 다이어그램은 문제 풀 때 많이 쓰는 거예요. 뭐냐 이름을 써 집합 B 그리고 이 안에 원을 그려. 이렇게. 집합 B에 들어가는 원소들을 하나하나 다 써. 그거에 따라서 원소 나열법하고 방법은 똑같아. 근데 얘를 이용해서 문제 풀 수 있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은 주로 문제 풀이할 때 이용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집합 A가 이런 거야. 집합 B가 이런 거야 하는 건 원소 나열법이나 조건 제시법으로 쓰는 거고 우리가 문제 풀 때 보면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해가 되죠? 눈에 확 띄게 원소가 보이는 거는 원소 나열법이랑 벤 다이어그램. 간단하게 줄여놓은 거는 조건 제시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봐봐. 보기 12항 홀수인 자연수의 모임 하면 원소 나열법은 이렇게 조건 제시법은 저렇게 벤 다이어그램은 저렇게 표시를 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이제 집합을 따져봤는데 그 안에 원소를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개수를. 그쵸? 자, 그래서 1번 유한 집합. 원소가 유한개인 거. 한 개 유한 집합이에요. 두 개 유한 집합이에요. 100만 개 셀 수 있잖아. 어쨌든 간에 많아도.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딱 셀 수 있으면 유한 집합이고요. 자, 3의 배수. 못 세지 죽을 때까지. 그치? 이건 무한 집합. 이해돼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좀 특이하게 아무것도 안 썼어요. 원소가 없다는 얘기죠, 얘들아. 그쵸? 원소가 없다.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보통 이렇게는 안 쓰고 보통 이 기호를 많이 써요. 파이라는 기호. 이거 자체가 이 집합이란 뜻이야.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원소 몇 개야? 빵개지, 그치? 빵개. 셋잖아. 맞죠? 이것도 유한 집합이에요. 공집합도 유한 집합입니다. 특히 이거 써있죠? 유한 집합 중에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이거를 공집합이라고 한다. 얘들아 이거 아니다. 준원아 이거 아니야. 이거는 0이 원소로 들어가 있는 집합이고 원소 한 개짜리 집합이에요. 알겠죠? 원소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집합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집합의 원소가 몇 개예요? 라고 물어보면 집합 A의 원소 해가지고 여기 앞에 넘버 이렇게 붙입니다. N8. 그래서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런 뜻입니다. 알겠니?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 공집합 이거 얘는 빵입니다. 자, 그러면 성준이 얘는 뭘까요? 얘는 뭘까요? 저 값이 얼마일까요? 괄호 안에 뭔가 하나 들어있지 얘들아. 그쵸? 맞죠? 1입니다. 이건 공집합이 아니고 그냥 수학 기호야. 이런 기호를 갖는 집합이야. 한 개입니다. 한 개. 알겠습니까? 야, 이렇게 중괄호 안에 뭐가 들어있으면 다 이게 원소야, 원소. 알겠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 공집합. 그러니까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성준아, 알겠냐?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7판을 보면 1, 3, 5, 7, 9 원소 5개죠? N, A는 5. 자, 원소 겁나와 무한집합, 못세. 공집합은 원소가 빵개다. 자, 보세요. 비교나요, 저기? 맨 왼쪽 거는 공집합이야. 두 번째 거는 파이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하나야, 하나.
세 번째는 0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알겠죠? 하나야, 원소의 개수가.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넘겨봅시다. 이제 집합. 자, 진아. 집합인 거 누구예요? 키가 작다. 돼? 그 다음 예쁜하다. 돼? 안 돼. 혈액형이 B형이야. 돼? 되지. 키가 170에 가까워. 돼? 얼마나 가까운지 모르지. 3보다 크고 10보다 작아. 돼? 되죠. 오케이. 기준이 명확하면 된다. 자, 그 다음 3번. 다음 집합에서 원소 나열법으로 되어 있는 건 조건 제시법으로, 조건 제시법으로 되어 있는 거는 원소 나열법으로. 자, 보세요. 1, 2, 50. 1, 2, 50은 자, 원소 나열법으로 되어 있죠? 그럼 조건 제시법으로 쓰면 X바. X는 10에 자, 근데 구별해줘야 돼. 양과 음을 구별해줘야 돼요, 이제. 약수가 원래는 자, 음의 정수 다 됩니다. 자, 양의 약수. 자, 얘도 원소나열법으로 되어 있죠? 점점점 겁나 많다는 얘기긴 하지만 X바 X는 3의 양의 배수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조건 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집합의 원소가 X예요. X는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죠? 그럼 조건 제시됐으니까 자, 원소나열법으로 표시해보면 2, 4, 6, 8, 10, 12 이렇게 됩니다. 중복된 건 얘들아 한 번만 쓰는 거예요. 두 번 들어가면 안 돼요. 똑같은 숫자가. 알겠죠? 원소는 다 콤마로 구별을 한다. 세 번째 X와 X는 자, X의 특징을 썼어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 준원이 누구 붙어 있어?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자연수.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자연수. 4 또 7 또 10 자, 이렇게 가죠.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자, 1도 됩니다. 1도 1은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0이고 나머지가 1입니다. 그래서 1도 되는 겁니다. 알겠죠? 4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봐봐. 다음 집합 A는 0과 1과 2 세 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이다. 자, 집합 B 봐봐. 집합 B의 원소가 누구예요? 라고 하니까 집합 B의 원소는 X랑 Y랑 더한 값이에요 라는 거예요. 그때 X가 누구냐? X는 A의 원소고 Y는 누구냐? Y도 A의 원소야. 무슨 말이야? A의 원소끼리 다 더해서 만들어진 값이 B의 원소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나요? 어렵지 않지? A의 원소 한 번씩 여기다 써. 세로로 가로로 한 번씩 써 이렇게. 자, 둘이 더해봐. 여기다 쓰면 돼. 빵 1, 2, 1, 2, 3, 2, 3, 4. 자, 원소 씁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0, 1, 2, 3, 4를 집합 B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중복된 거 한 번. 집합 B는 0, 1, 2, 3, 4 이렇게 써주면 집합 B가 완성. 됐나요? 한 번씩만. 자, 그 다음 두 번째. 집합 C 보세요. 집합 C는 누가 원소냐? X, Y의 값이, 곱의 값이 원소이다. 그럼 곱해봐. 0, 0, 0, 0, 1, 2, 0, 2, 4. 그러면 집합 C의 원소는 0, 1, 2, 4가 원소가 됩니다. 중복된 건 한 번씩만. 됐습니까?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조건 제시법은 항상 이렇게 써요. 얘가 원소고 그 세부적인 설명이 뒤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다음 중 무한 집합이고 원소가 겁나 많은 걸 골라라. 벌써 1번은 틀렸어요. 1번은 자, 집합의 원소가 X인데 X는 3 곱하기 N이라서 N이 4개밖에 없으면 당연히 원소는 4개밖에 없겠지. 그치? 두 번째 9보다 큰 한 자리 홀수 없죠. 공집합. 공집합 유한집합이고요. 1과 2 사이의 기하분수 겁나 많지? 1과 2분의 1, 1과 3분의 1, 1과 5분의 1 몸치가 많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무한집합. 된다. 자, 세자리 자연수. 세자리 자연수는 100부터 뭐까지다? 999까지다. 지난 몇 개? 1000개요? 아닌데. 인사 몇 개? 이거 세는 거 그때 한번 알려준 거 같은데. 800, 어. 898.
898개 막 지어내네 이제. 야, 와 진짜. 야, 잘 봐. 900개? 이 글씨 똑같이 같은 거 봐봐. 자, 써 빨리. x가 정수입니다. 자, 알파도 정수예요. 베타도 정수, 다 정수예요. 자, 알파 베타 x가 전부 정수일 때 개수 세기. 이쪽에 등호가 없죠. 그러면 큰 수에서 작은 거 빼고 하나 더 뺍니다. 이만큼 있는 거고요. 한쪽에 등호가 있어요. 이때는 그냥 빼면 됩니다. 그 다음 이때는 하나를 더하면 됩니다. 빼서 알려줬어요. 다음번에 또 틀려봐. 이 그지 똥강아지 같은 놈들아 틀려봐 좀. 자, 됐습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 뺀 것만큼의 개수야. 얘는 큰 수에서 작은 거 뺀 거만큼에다 이게 그거 하나 더 빼야 돼요. 첫 번째 거는 양쪽에 등호가 없을 때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다음에 하나 더 빼. 두 번째, 양쪽에 한 군데만 등호가 있으면 둘이 빼면 되고요. 양쪽 다 등호가 있으면 뺀 다음에 하나 더 합니다. 그럼 보세요. 다시 세제를 자연수 100 999 이렇게 되어 있어요. 999 이거죠. 뭐야? 얘네 빼봐. 899 나오고 하나 더 하니까 900개가 됩니다. 900개. 알겠나요? 뭐 이렇게 되죠. 1000까지의 자정수. 여기는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빼면 되죠. 빼면 돼. 그죠? 중간이잖아. 자, 그 다음 그래서 4번도 어쨌든 900개. 유한이다. 자, 얘는 2차 부등식이죠. 자,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유리수 겁나 많죠. 1과 2분의 1, 1과 3분의 1, 1과 100분의 1, 1과 10만분의 1 엄청 많아요. 그래서 무한이다. 됐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옳은 거예요. 다시 인서 1번 맞나요? 아니에요. 뭐예요? 뭘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계속 해봐 인서. 이거 뭐예요? 오케이. 자, 요거는요? 요거는요? 맞네요. 3번이고요. 자, 얘는요, 인서? 여기는요? 그렇죠. 자, 이제 쉬운 건 동생 시키고 어려운 거 성준이. 네. 자, 이거 뭐예요? 1이요. 얘는요? 아씨, 아니라니까. 야, 이거 봉집합이라고. 이게 1이라고, 이건 0이라고. 얘는 2. 그래. 성준, 알겠어? 아유, 성주 다음 시간부터 안 보겠네. 집중해, 집중. 자, 됐죠? 넘어갑니다. 자, 헷갈리면 안 되고요. 복습하세요. 먼저 배우고 학기 중에 복습하면 됩니다. 자, 봐. 두 번째. 얘들아, 아까 전에는 이거 있었죠? 원소 A가 집합 A에 속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3개짜리를 썼습니다. 3칙찬 썼어요. 포크. 맞죠? 그죠? 자, 이제 그건 아니고 이런 거야. 집합 A가 원소가 1, 2야. 근데 집합 B는 원소가 1, 2, 3이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집합 A의 원소가 전부 집합 B에 들어가 있네. 맞죠? 벤 다이어그램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잖아. A를 그렸어. 여기 1, 2. 근데 1, 2를 포함해서 바깥에 B가 또 있어. 여기 3까지 이런 식으로. 그럼 B는 1, 2, 3 다 갖는 거거든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A가 B에 포함된다. 동그라미 써있나? 포함된다? 없나? 안 써있나? 포함된다. 아직 안 써있네요. 자,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포함된다. 자, 여기 이거 밑줄 봐봐. 자, X가 A의 원소이면 X가 B의 원소도 되는 거. A의 원소가 되면 B의 원소도 되는 거. 이걸 우리가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한다. 포함된다라고 해요. 이때는 뭐다? 2개를 그는 겁니다. 3개 아니에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 2개짜리.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 1개짜리, 3개짜리. 알겠죠? 포크 2개, 3개.
창 3개, 철 2개. 차이 알겠어? 부분 집합은 2개짜리. A가 B에 포함된다. A가 A에 속한다. 이건 원소와 집합의 관계. 얘는 집합과 집합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 보면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첫 번째, 이상한 게 나와요. 첫 번째 뭐냐? 공집합 있지, 그치?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에요. 원소 하나도 없는데? 원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A의 부분집합이 되느냐? 두 번째,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에게, 자기는 자기한테 부분집합이 돼요. 세 번째, A가 이렇게 이걸로 해볼게요, 선생님.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럼 C가 바깥쪽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동으로 A는 C의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맞나요? 자, 1번부터 봐봐. 선생님 이게 왜 돼요? 이게 왜 되냐? 자, 봐. 선생님이 집합 A의 원소가 1, 2, 3, 3개가 있거든요. 부분집합을 만들 때 원래 이렇게 만듭니다. 잘 봐. 부분집합 어떻게 만드냐? 자, 선생님은 집합 A의 부분집합 만들 거예요. 봐봐. 어떻게 할 거냐? 1은 여기 있는 원소 A의 원소 1을 넣는 경우가 있고 안 넣는 경우가 있고요. 2도 마찬가지야. 2도 넣을 때가 있고 안 넣을 때가 있고요. 3도 넣을 때가 있고 안 넣을 때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넣어요. 2 안 넣어요. 3 넣어요. 그러면 A의 부분집합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나요? 그럼 여기서 집합 만드는 부분집합 만드는 원리가 이거야. 1도 안 넣어요. 2도 안 넣어요. 3도 안 넣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공집합 되는 거죠. 그렇죠? 공집합은 그래서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겁니다. 원래 원소를 넣을래 말래, 너도 넣을래 말래, 너도 넣을래 말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씩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싫어 이렇게 되면 공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좋아 하면 다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그럼 자기 자신한테 부분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자, 경우에서 문제야. 자, 이 집합의 부분집합 모두 몇 개일까요? 동전 던지기 기억하십니까? 동전 던지기. 동전 던지면 경우의 수가 몇 개 있어? 2개죠. 근데 엄밀히 하면 3개죠. 술 수도 있잖아, 동전. 솔직히 말하면. 동전 던졌는데 술 세울 수도 있잖아. 아니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앞면 뒷면이죠. 동전 던졌는데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모르는 거야. 그치? 어쨌든 원래는 2개야. 그러면 동전은 앞면 뒷면이야. 여기도 봐봐. 경우의 수가 1을 넣을까 말까, 2를 넣을까 말까, 3을 넣을까 말까니까 각각의 숫자에 대해서 부분집합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에 대한 경우의 수가 2가지가 생겨요. 2도 2가지고요. 3도 2가지야. 동식복기니까 곱하기가 돼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 모두 8개가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래? 자, 하나도 안 들어가. 공집합 1 들어가는 거 하나, 2만 하나 들어가는 거, 3만 하나 들어가는 거, 1, 2, 1, 3, 2, 3, 1, 2,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다 세는 거 아니야. 원소가 예를 들어서 원소가 9개 되고 이게 9제곱개인데 516개, 500몇 개지? 1024 반, 512개 못 세지, 그치? 그렇게 세는 문제 나오진 않고요. 다 찾는 문제 나오진 않고 세는 문제 몇 개인지만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만큼 2를 거듭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2 곱하기 원소의 개수. 2가 원소가 여기서 집합의 원소가 3개잖아요. 그죠? 이 3번 곱하면 됩니다. 선생님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어쨌든 그래서 공집합 부분집합이고요. 자기 자신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서로 쌤쌤인 집합. 서로 같은 집합. 근데 아까 전에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한테 부분집합이 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두 집합이 서로 같잖아, 얘들아? 밑줄 서로가 부분집합이 되어주면 둘이 서로 같은 집합이야. 서로가 둘이 같은 집합이야. 부분집합이 돼주면 서로 같은 집합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부분집합이 돼주면 같은 집합이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인데 얘들아 뭐가 붙어있느냐? 찐이 붙어있어요. 찐 부분집합, 진 부분집합. 아까 전에 선생님이 봐봐, 이 집합의 부분집합 다 찾았잖아. 8개 맞나요? 그 중에 부분집 중에 얘랑 똑같은 거 뺀 거 나머지 다 진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합하고 똑같은 것도 부분집합이 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이거 빼고 전부 다가 총 7개가 A의 진부분집합이 됩니다. 부분집합 중에서 뭐가 안 되는 거?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하고 다 같은 거 빼고 자기 자신을 제외한 여기 이쪽은 되겠다.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부분집합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됐어요? 네. 자, 4번 이제 보세요, 그러면. 얘들아, 원소가 n개야. 이 집합 A의 원소가 n개예요. A1부터 AN까지 n개예요.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 아까 얘기했죠? 2를 원소의 개수만큼 거듭 제곱한다. 진부분집합은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한 개를 빼준다. 돼야 안 돼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요 뒤에가 어려워요, 지금. 자, 잠깐 물 마시고 오세요. 2분만 쉬었다 합시다. 여섯 나왔다가 10개까지 들어왔어. 6개 진짜 저번에 막 정말로 20개 됐다. 알아. 내가 지금 10번 받았거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왔거나 이렇게 하다 중도 다시 연습 하셨거든. ABC가 있어. 근데 ABC 모두가 들어가는 집합을 빼면 내가 안 넣었어요. 내가 지원받을 수 있었어도 돼. 원래 왔을 때 4개 뺐거든. 빡빡해가지고 내가 바로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고 다 맞았어. 집합 A는 B의 부분 집합이야. 여기까지 있어. 근데 A, B는 서로 같지가 않아. 근데 그 B가 완전 달라. 완전 달라. 아니 완전 다르지 않아. 원소가 똑같은 거 볼 때 있어. 근데 집합 B 안에 집합 A가 있어. 근데 집합 A에는 원소 A, B, C가 있어. 근데 여기서 집합 B 안에 집합 A가 있다 하잖아. 근데 집합 B에도 보면 A, B, C가 있다는 거겠지. 그때 A, B, C를 제외한 모든 부분 집합을 그 진부분 집합이야. 근데 그건 아는데 왜 이렇게 된 거야? 모두 포함한 A, B, C를 모두 포함한 경우가 수까지. 어떻게 알아? A, B, C를 모두 포함한 경우가 수까지. 그 A, B, C도 그건 맞아. 그건 진부분 집합. A, B, C가 있다고. A, B, C가 모두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야. 예? 근데 A, B 더해서 줄수 있는 거냐? B, C 앞에 더해서 줄수 있고 A, C 앞에 더해서 줄수 있는데 A, B, C를 굳이 봐야 돼? 그게 집합 A라서.
태우였죠. 축구하면 같이 가야 돼. 밤에는 8시 뭐? 너 팔고 싶어? 아니 그게 거인데 4시간 그건 애들이 몰랐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멤버 와가지고 4시 출발해서 6시 그 100이라고 0이라고 보이는 거야. 근데 내가 진짜 천이야. 6시 안에 이번 없어. 근데 이거 안 돼. 아그 수업하는 그 생각보다 하는 거지. 거의 갔어. 자, 집합 어려워? 왜 1등? 아니요. 왜 1을 빼냐고?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거는 빼라며. 진부분 집합은 부분 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 똑같은 건 제외하고라고 했단 말이야.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게 하나밖에 없잖아. 부분 집합 중에. 그거 하나 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아까 전에 나만 이해를 못한 거야 아직?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집합이 있잖아. 네. 얘 부분 집합, 분집합 1만 들어있는 집합, 2만 들어있는 집합, 1, 2 다 들어있는 집합 중에 똑같은 거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원소가 2개잖아요. 그럼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 2의 제곱인데 똑같은 거 하나를 빼고. 자, 됐나요? 그러니까 저기도 봐봐, 칠판에. 원소 몇 개예요, 얘들아? 4개죠? 맞죠? 4개니까 부분 집합 모두 몇 개일까요? 16개. 그럼 진 부분 집합 모두 몇 개일까요? 15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됐어요? 네, 넘어갑니다. 자, 이제 여기 별표, 왕별표 하세요. 시험에 꼭 나오는데. 자, 얘가 왜 왕별표냐? 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봐봐. 집합 A가 원소가 5개인데 A, B, C, D, E를 원소로 봤습니다. 자, 됐습니까?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는 32개. 맞아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봐봐. 32개의 부분 집합 중에서 A와 B를 반드시 가져요. A와 B를 반드시 갖는 부분 집합은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본다. A, B를 꼭 가져. 32개 중에서 A와 B는 꼭 들어가 있대. 이런 부분 집합은 모두 몇 개냐? 여러분들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처음부터 얘를 무시해버려. 그럼 원소 몇 개 남아요, 얘들아? 3개 남죠? 맞죠? 3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은 모두 몇 개예요? 8개죠. 답은 8개입니다. 왜? 그 8개 안에 그냥 A, B 다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되죠. A, B를 처음부터 무시하고 이거 빼 일단. 얘만 가지고. 또 뭐 있어? 공집합 C, D, E, CD, C, D, CD 총 8개잖아. 여기에 A, B 집어넣고 A, B, A, B, A, B, A, B, A, B, A, B, A, B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럼 A, B가 다 들어가 있는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쌤말 이해돼요? 그럼 A, B가 반드시 안 들어가는 부분 집합은 몇 개일까요? A, B를 꼭 포함하지 않는,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 모두 몇 개일까요? 그것도 8개잖아. 지금 봐봐. A, B 안 들어가 있는 부분 집합 찾았잖아. A, B가 반드시 들어가지 않는 부분 집합 8개 찾았지. 맞지? A, B 꼭 들어가는 것도 8개야. 왜? 여기에서 다 A, B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부분 집합의 개수 중에서 특정 원소를 반드시 갖던, 걔네를 갖지 않던 그냥 지우면 돼. 그냥. 그럼 다시 진아. 얘네들의 부분 집합 중에서 A, B는 반드시 갖지 않고 E는 반드시 갖는 부분 집합 모두 몇 개일까? A, B는 안 가져. E는 꼭 가져. 이거 부분 집합 모두 몇 개일까? 모르겠어? 3개? 아닙니다. 인서 몇 개일까? 4개. 자, 그러니 4개. 홍준이. 자, 왜요? A, B가 안 갖는다며? 그럼 지워 처음부터.
2도 안 갖는 다음에 지워. 그럼 진아야 원소 몇 개 남았어? 아, 그 4개지. 4개. 그 4개 안에 뭐만 집어넣으면 2는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같던, 같지 않던, 뭔지 알겠어요? 같던, 같지 않던, 자, 무조건 그냥 지워버리면 됩니다. 자, 좀 얘기를 바꿔볼게요, 원소를. 자, 1, 2, 3, 4, 5라고 하겠습니다.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적어도 적어도는 원래 우리가 반대치 할 때 많이 했죠. 적어도 자 4의 약수 하나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적어도 4의 약수를 적어도 하나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 4의 약수면 1, 2, 3입니다. 맞나요? 1, 2, 4 중에 최소 한 개는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우의 수 확률에서 중학교 때 배웠잖아. 적어도 나오면 반대로 가는 거죠. 반대 찾아가는 거잖아. 봐봐.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 2의 5제곱 32개에서 빼줍니다. 자, 봐봐. 적어도 4의 약수를 하나 갖는다. 이거에 정반대는 4의 약수를 아예 안 갖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치? 4의 약수가 1, 2, 4잖아요. 이거 아예 안 갖는 부분집합은 원소 2개 남았죠. 4개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28개가 답인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전체에서 이거의 반대 경우의 수를 빼줘요. 이해되나요? 됐어요? 네, 이렇게 세 가지.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마. 못 외워. 뭔줄 알고 좀 외울 거야. 그치? 원리로 외우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무리가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쓰세요. 원래 선생님이 좀 요거는 진행한 다음에 알려주는 건데. 자, 1번. 집합 A가 1, 2, 3, 4, 5야. 얘들아, 1번. 집합 A의 모든 부분 집합의 원소의 합 1번. 집합 A의 모든 부분 집합의 원소의 합. 부분 집합이 모두 몇 개야? 32개지, 그치? 맞잖아. 원소 5개니까, 맞아? 32개의 부분 집합을 다 뜯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숫자 다 더하면 몇 개냐? 얼마가 나오냐는 거야. 이제 부분 집합 맡겼는데 너무 하시네, 선생님이, 대표님이. 우리 어떻게 알아보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문제 의미가? 32개의 부분 집합이 쫙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 안에 들어있는 숫자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되게 쉬워요. 얘들아, 봐봐. 이걸 생각하면 돼. 32개의 부분 집합 중에서 1이 들어있는 부분 집합이 모두 몇 개 있을까요? 어렵지 않잖아. 16개. 1 꼭 들어간 거 지우면 된다며. 그치? 1이 꼭 들어가 있는 부분 집합 16개. 2가 꼭 들어가 있는 부분 집합은 16개. 3이 꼭 들어가 있는 부분 집합은 16개. 맞아? 무슨 말이냐면 32개의 부분 집합에서 그 중괄호가 포장지야. 포장지를 다 뜯어서 숫자 확인해 보면 1이 16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될까 이거? 1이 반드시 포함되는 부분 집합이 16개라며. 그치? 그러니까 32개의 부분 집합의 포장지를 다 뜯어보면 1이 16번 튀어나온다. 2도 16번. 3도 16번.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뭘까요? 이거의 답은? 예, 답은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에 곱하기 16입니다. 어때요? 이해되십니까, 선생님 말이? 쉽지? 이해 들으면 쉬워. 일단 모르는데 들으면 이해를 하면 돼. 일단 알겠니? 자, 두 번째 그러면. 자, A의 모든 부분 집합에서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가장 큰 원소들의 합. (32) 개의 부분 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얘들아, 그죠? 그 각각의 부분 집합에서 제일 큰 원소만 빼서 더하면 얼마가 되겠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 의미 뭔지 알겠어요? 부분 집합이 32개인데
그 각각의 부분집합에서 너 제일 큰 놈 나와봐. 자, 너 나와. 너 나와. 그 각각의 부분집합에서 제일 큰 놈서 빼갖고 더하면 얼마가 되겠냐. 이걸 물어보는 거라는 거지. 자, 여기까지 됐어? 자,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또 이해를 하면 쉬워. 봐봐. 야, 원소 5가 들어가면 걔가 짝 아니야? 5가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집합이면 가장 큰 원소는 무조건 5가 되겠지. 그렇죠? 그럼 5가 몇 번 나올까요? 이런 가장 큰 원소로 몇 번이 나올까요? 5가 16. 그렇지. 맞아요. 잘했어. 5는 16번 나옵니다. 더하기. 자, 이제 4가 가장 큰 원소가 되려면 봐봐. 4가 제일 큰 원소가 되려면 그 집합 안에 5 들어가면 안 되지. 맞지? 그럼 봐봐. 4가 가장 큰 원소가 되려면 5 안 들어가고 4는 꼭 들어가야 돼. 그치? 이런 게 몇 개 있을까? 몇 개? 8개. 왜? 5는 꼭 안 들어가야 돼. 4는 꼭 들어가야 돼. 그런 부분집합 8개잖아. 맞아 아니야? 그럼 가장 큰 원소로 4는 8번이 택해지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러면 3이 제일 큰 원소가 되려면 얘네 둘이 안 들어가야 돼. 얘 꼭 들어가야 되지. 그치? 몇 개 나올까요? 4개. 그렇죠. 근데 다 했습니다. 2는 몇 개 나올까 얘들아? 자, 2는 얘네 들어가면 안 되지 얘들아. 그죠? 얘 들어가야 되죠. 그쵸? 2개 나오겠죠. 2개. 그죠? 왜 2개야? 1, 2, 2. 2개 있잖아. 맞지? 그 다음에 1이 제일 큰 원소가 되려면 1 혼자 들어가 있을 때. 맞습니까? 1 한 번. 요게 답이에요. 이 학교 중간고사 시험 문제다. 어이, 5일. 봐봐, 나중에. 맞는지 아닌지. 알겠어? 가장 큰 원소가 나올 수도 있지만 가장 작은 원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가장 작은 원소면 1이 16개, 2가 8개, 3이 4개, 4가 2개, 5가 1개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거꾸로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2개. 자, 보너스로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집합 1번, 7번. 야, 또 봐봐.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 얘들아.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게 집합을 나타내는 중괄호입니다. 그럼 그 안에 컴마로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요게 다 원소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원소가 누구냐? 이 기호가 원소고, 1이 원소고, 2가 원소고, 1과 2를 원소로 갖는 집합 자체가 원소야. 원소 4개짜리 집합입니다. 알겠어요? 이거 집합 A의 원소 맞죠? 이거 맞아요. 얘만 맞잖아 얘들아. 이것도 맞아. 왜? 공집합은 항상 부분집합 맞거든. 그러니까 1번은 제도되고 제도되는 거야. 알겠어? 왜냐면 얘가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두 번째 보세요. 얘가 원소잖아 얘들아. 그쵸? 이 원소를 하나 갖고 있는 집합을 A의 부분집합이다. 이것도 맞죠? 준원이 3번 맞아 틀려. 1을 원소로 갖는 집합. 1은 원소야. 근데 그걸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A에 뭐가 돼야 돼 그러면? 부분 집합이 돼야지. 2개짜리가 돼. 이해돼? 그 다음 4번 1과 2 숫자 1과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은 원소라고 했죠? 됩니다. 5번 1도 2도 원소죠. 그러니까 그걸 갖는 집합은 부분 집합도 됩니다. 이 문제에서. 헷갈리게 잘 만들어놨죠? 그치? 이해됐어 이거? 자,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다시 물어보세요. 됐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8번. 자, 집합 A가 이거야. 집합 B가 얘야. A가 B의 부분집합이라 얘들아. 봐봐.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1과 A 플러스 2가 여기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니? 근데 A가 실수잖아요 지금? 그럼 분명히 어딘가 1이 있어야 돼. 얘가 아니잖아. 얘가 최소 제곱이니까 0 이상인데 그럼 얘는 2 이상이니까 1 안 되지. 가능한 건 얘밖에 없습니다. 얘가 2인 거야. A가 0이라서. 이해되나요? 끝. A 0입니다. 쉬운 거고요. 그 다음 9번. 자, 두 집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두 집합이 서로 쉔쉔이래. 쉔쉔. 그럼 뭐야? 원소가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뭐야? 얘가 이게 돼야 되겠죠? 왜? 3이 얘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3A가 2가 돼야 돼서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가 0입니다. 자, 마이너스 2죠? sorry.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럼 가능한 게 A는 1이거나 A가 2거든요. 자, A가 1부터 해봅시다. 자, A가 1이면 마이너스 2와 3이 원소고요. 여기는 3과 마이너스 2가 원소니까 됩니다. A가 2면요. 마이너스 2와 8이 그거요. 여기는 3하고 자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밑에 건 안 되죠. A는 1이 답입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10번 이제 우리 이미 다 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요. 집합 A가 원소 5개짜리 집합입니다. 자 뭐다? 5는 반드시 갔는데 지워. 그 다음 3과 6은 원소로 안 갔는데 니들도 지워. 원소 뭐 남았어요? 2개 남았죠? 그쵸? 답은 4입니다. 4개. 자, 그다음 2번.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갖는다. 자,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가 32개고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갖는다. 이거의 정반대는 홀수를 아예 갖지 않는다가 되겠지, 얘들아. 그죠? 짝수만으로 돼 있다 되겠죠? 4와 6으로만 돼 있는 부분 집합. 4개. 선생님 이상한데요? 4와 6으로만 돼 있는 부분 집합은 3개인데요. 왜 3개를 안 빼냐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맞지? 근데 이봐, 여기 공집합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공집합도 있어. 하나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풀어도 된다는 얘기야. 신경 쓰지 말고. 알겠습니까? 왜냐면 문제에서 봐봐.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 거는 공집합은 절대 될 수가 없지. 그치? 근데 전체 개수 안에 공집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공집합을 빼주는 개념으로 해서 4개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풀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됐어요? 네, 넘어갑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집합 A는 2와 4를 원소로 갖는다. 집합 B는 12의 양의 약수 1, 2, 3, 4, 6, 12 이거를 원소로 갖는다. 근데 봐봐 뭐래? 집합 X는 A를 부분 집합으로 갔는데 얘를 부분 집합으로 간다는 얘기는 얘들아 A의 원소인 2와 4는 무조건 X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러면서 X는 누구의 부분 집합이에요? B의 부분 집합이니까 BX는 2와 4를 반드시 갖는 누구의? B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원소 남죠? 16개가 답이다 이런 뜻입니다. 됐나요? 됐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집합 잠깐만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어려운데 더 나갈까요? 더 나가요? 자, 더 나가자, 스스로가. 어떻게 지나나가? 상관없어? 인사는? 상관없어. 출연이 오빠는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자, 급한 건 쟤네인데. 집합의 연산까지만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집합의 연산. 여기서 연산하는 얘들아, 이거야.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 이걸 배우는 겁니다.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합, 교, 차, 여,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이 4가지를 배울 거거든요. 자, 뭐냐? 1번 합집합부터 봅시다. 합집합은 얘들아 여기 이제 글을 좀 읽어보자. A 합집합 B 이렇게 읽는 거거든요. A 합집합 B는 원소가 X인데 잘 봐. X의 기준, X의 조건. X가 A의 원소이거나 또는이야. 또는이라는 얘기는 여기 들어가 되지만 여기 들어가 되고 둘 중에 한 군데만 들어가 되는 거지. 둘 다 들어가도 되고. 자, 합집합의 원소가 X인데 이 X의 기준이 X가 A의 원소이거나 또는 X가 B의 원소래. 무슨 말이야? A나 B야 어딘가에 들어가면 다 집어넣는다 이런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벤 다이어그램 두 개를 지금 겹쳐 그렸어요. 선생님 보세요. 두 개를 그렸잖아요. 이거 그리네. 자, 그럼 여긴 뭘까? 여기는 A에만 들어가는 애들. 자, BTS. 예, 블랙핑크. BTS만 좋아하는 애들. 여기는 블랙핑크만 좋아하는 애들. 여기 둘 다 좋아하는 애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A, BTS 또는 블랙핑크니까 어디에 들어가든 간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A, B에 들어있는 거 모두 다 찾아주면 된다 이 뜻입니다. 되나요? 이해되죠? 여기 또는이 중요한 거예요. 또는 적어도 하나죠. 적어도 둘 중에 한 군데 들어가면 된다 이런 뜻이고요. 자, 교집합이요. 교집합은 그리고입니다. 동그라미 그리고 무슨 뜻이야? 여기도 되고 여기도 돼야 된다. 두 개 동시 만족이죠. 선생님 말 이해됐어요? 교집합 공통으로 둘 다 만족하는 애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얘들아, 집합에서도 이런 말이 나와요. 서로소. 우리가 서로소라는 건 숫자끼리 관계잖아. 둘이 서로소면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 그치?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릴 때 되는 거예요. 뭐야? 겹치는 게, 즉 교집합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을 때 우린 두 집합을 서로소 집합이라고 한다. 교집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교집합의 원소가 빵개다. 자, 지금 저기 7판에 나와 있는 얘네들은 얘들아 외우는 거 아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잘 봐봐. 7판 봐 이제. 자, A 집합이 있어요. 근데 공집합이 있어요. 이걸 합집합했어. 합집합은 두 집합에 있는 거 다 때려 넣는 거지, 그치? 어차피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뭘 때려 넣든 뭐하든 그냥 A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두 번째, 집합 A와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의 교집합.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공통이 어디 있겠어. 알겠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A와 A끼리 합집합했어. 아니 이거 뭐 그냥 똑같은 거 두 번 합집하고 보니까 A가 되고, A와 A의 교집합은 당연히 A가 되겠지. 합쳐도 똑같은 거 합쳐도 교집합해도 그냥 A인 거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자 외우지 마세요. 3번 보세요. 3번은 A와 합집합이니 누가 합집합이냐? A 교집합 B의 합집합이에요. 나 생각을 해봐요. A가 있어요 이렇게. 자, A와 칠해봐. 이렇게 칠하면 돼. 두 번째 A 교집합 B 얘예요. 그거의 합집합 다 쓴 거예요. 그냥 A죠. 이해되나요? 됐죠? 그 다음 이걸 바꿔볼게. A와 A 합집합 B의 교집합 A와 A 합집합 B의 교집합 두 번째 되는 거 여기가 되는 거죠. A다. 됐습니까? 자, 외우지 않고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집합이에요. 여집합. 자, 여집합을 하려면 우리가 얘들아 먼저 전체 집합이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자, 전체 집합은 우리가 U라고 표시하거든요. U. 자, 우주할 때, 유니버셜 할 때 U 씁니다. 진짜로. 졸락한 얘기야. 아니, 졸락한 써. 연락한 얘기야. 알겠죠? 나 남자애들하고 수업하다. 근데 우리 이쁜 학생과 수업하면 말 이쁘게 써야 되는데. 선생님 오빠들하고 수업하면 이렇게 해요. 그냥 연락 큰 겁니다. 알겠죠? 봐봐. 근데 전체 집합 옆에다 적어놔. 문제에서 제시하는 가장 큰 집합. 문제에서 제시된 가장 큰 집합. 따로 찾는 게 아니고요. 전체 집합은 무조건 문제를 준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제일 큰 집합. 뭐 실수 전체 이게 아니야. 문제에서 자연수 전체 집합을 자연수 전체를 전체 집합이 한다. 그러면 그게 전체 집합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문제도 줍니다.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선생님이 네모로 그릴 거예요. 네모로. 자, 여집합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집합이 꼭 있어야 돼요. 뭐냐? A의 여집합. C습니다. C. 자, 보충을 뜻하는 단어. 컴플리먼트에서 떠갖고 오는 건데, 이 뭔 말이야? A의 여집합은 이거야. in universal. 전체 집합 안에서 누구? A에 안 들어가는 애들 A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전체 집합이 자연수예요. 근데 집합 A가 홀수예요. 그럼 짝수가 A 여집합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겠지? 이거 무슨 말인지? 다 찾는 거야. 어디 안에서? 전체 집합 안에서
다 찾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됐어요? 만약에 봐봐. 만약에 전체 집합이 정수입니다. 자연수 말고 정수예요. 그럼 집합 A가 짝수입니다. 그럼 집합 A의 여집합은 뭐냐? 홀수가 아니야. 짝수가 아닌 애들 다 적는 거예요. 0.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 지금? 다시. 자, 전체 집합이 문제에서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했다. 그럼 집합 A가 예를 들어서 짝수이다. 그럼 여기 집합 A의 여집합은 홀수가 되는 건데요. 만약에 전체 집합이 정수다. 그러면 집합 A가 짝수다. 그럼 A의 여집합은 뭐냐? 0 들어가고요. 홀수 들어가고요. 알겠죠? 음의 정수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왜? 짝수, 홀수는 자연수에서만 쓰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자연수면 짝수의 여집합은 홀수가 되지만 전체 집합이 정수가 된다면 그때는 짝수의 여집합은 짝수가 아닌 수를 다 써줘야 되니까 첫 번째 음의 정수 다 써줘야 되고 0 써줘야 되고 홀수 써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쌤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전체 집합이 뭔지를 확인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 차집합. 내가 나중에 고등학생들 문제 풀 때 자꾸 너네 이렇게 A 빼기 B라고 하면 혼나 이제. 분명히 얘기했어. A 빼기 B라고 하면 안 돼. A 차집합 B. 알겠죠? 물론 빼기를 해도 돼. 기억하기 편하잖아. A 차집합 B는 뭐냐? 뭔가 A에서 B 뺀 것 같잖아. 맞아요. A에서 집합 A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B에도 들어가는 교집합을 뺀 나머지 순종 순수한 A만 골수편. 난 오로지 BTS 이거 되는 거야. 알겠죠? BTS도 좋아하고 블랙핑도 좋아하면 차집합이 안 들어갑니다. 알겠죠? only A. 알겠어요? A에서 B를 차집합한 거는 벤달 조건 제품 볼까요? A 차집합 B의 원소는 X다. 이 X의 조건은 A의 원소이면서 그리고죠. 동시성립이에요. B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동시 또는 둘 다 가능. 알겠죠? 자, 이해되시죠? 차집합까지 했습니다. 자, 뒤에서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좀 봐봐요. 자, 이제 여기도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해. 봐봐. 자, 첫 번째 A와 A가 아닌 애들 다 때려 넣어. A와 A가 다 때려 넣으면 전체가 되겠지, 얘들아. 그쵸? 전체 집합. 두 번째 A와 A가 아닌 애들 교집합. 없지 뭐. 공통 어디 있어, 둘이. 서로 완전 반대인데. 그치? 이해되시죠? 그 다음 전체 집합. U의 반대. 없죠.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건데 그걸 반대 아예 없는 거잖아. 그치? 아무것도 없는 거에 여집합. 이건 당연히 전체가 되겠죠. 그 다음 A가 아닌 애들의 아닌 애들. A가 아닌 건 A 여집합이야. 그치? A 여집합의 여집합이야. 그럼 다시 A로 돌아오는 거야. 부정의 부정은 긍정입니다. 알겠어요?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A가 되더라. 그 다음 A의 여집합은 당연히 전체 집합에서 A에 들어있는 애들을 전부 차집합해 준 것이다. 맞고요. 자, 저기 5번 별표 하세요. 저 표현 외우세요. 지금. 자, A와 B의 차집합. A 차집합 B는 자, 둘 집합 사이에 차집합 기호가 들어가잖아 얘들아. 그러면은 가운데를 교집합으로 바꾸고요. 뒤에다 여집합을 붙이세요. 자, 전체 집합이 있어요. 잘 보세요. 자, A가 누구죠? 이겁니다. 거기에 교집합, B의 여집합. B 여집합은 누구냐? 얘가 아닌 거 전부 다죠. 그거의 교집합이야. 두 번째 되신 데가 어디야? 여기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됩니다.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다. B의 여집합이다. 전체가 아니고. 외워. 알겠죠? 두 집합 간의 차집합이면 가운데를 교집합으로 뒤에 여집합을 붙여준다. 됐습니까? 네. 그리고 또 다른 표현들 많아요. 봐봐. A에서 A 차집합 B 빼준 거. 이렇게. A 교집합을 빼준 거. 그 다음 또 A 합집합 B에서 B를 차집합하는 거. 이만큼.
됐습니까? 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여기 별표 치세요. 보충학습에 1, 2, 3, 4에 다 별표 치세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와 같은 표현. 자, A가 봐요. B와 A가 B의 부분집합이다와 같은 표현. 첫 번째, A와 B의 합집합은 B가 되겠죠. A도 7하고 B도 7을 보면 B가 되는 겁니다. 맞나요? 이게 아니더라도 얘들아, 니네들이 이걸 보면 A랑 B랑 합집합했는데 B 나왔네? 둘이 합집합했는데 다 들어간 게 아니고 얘가 돼버렸어. 그 말은 뭐냐면 얘가 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B가 된 거다 이 뜻이에요. 알겠지? 그럼 교집합은 A 교집합 B는 A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부분집합일 때 A에 들어있는 애들 중에서 B에 들어있는 다 빼보면 다 지워졌지? 없어. 공집합이야. 알겠어? 그 다음 두 집합 간에 보세요. 이렇게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을 하잖아. 근데 선생님이 각각에다 여집합을 씌우죠? 그러면 이 관계가 반대로 갑니다. 한번 해볼까요? B의 여집합 흰색이에요. 자, A의 여집합 주황색이에요. 어때요? 주황색 안에 흰색 들어가 있죠? 그쵸? 그래서 자, 포함 관계가 반대가 됩니다. 자, 이 네 가지는 외우고 다섯 번째 안 외워도 됩니다. 알겠어요? 됐어요? 자,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X랑 Y랑 합집합했는데 X가 나왔네? 둘이 합집합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아, 그러면 Y가 X의 부분집합이구나.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니?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두 번째, A가 B와 서로 소인 표현. A랑 B랑 교집합이 없는 경우야. 이거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세요. 둘이 교집합이 없으니까 A에서 B 차집합 해봤자 뺄 게 없어서 그냥 A야. B에서 A 차집합해도 뺄 게 없어서 이거야. 그리고 A는 B가 아닌 애들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고 B도 A가 아닌 애들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외우지 마시고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다 왔어요. 이제 좀만 참으세요. 보세요. 자, 집합 A는 3, 5, 7. 집합 B는 4와 9 사이의 정수니까 5, 6, 7, 8. 집합 C는 1, 2, 3, 4, 6,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소가. 자, 첫 번째 B 합집합 C. B 합집합 C니까 1, 2, 3, 4, 5, 6, 12 1, 2, 3, 4, 6, 12에다가 5, 6, 7, 8까지 집어넣은 거지 얘들아. 그쵸? 그거하고 누구의 교집합이야? A의 교집합인데 A가 3, 5, 7밖에 없어. 그럼 여기에 3, 5, 7이 들어가는지 봐봐. 합집합에 3, 5, 7, 3 있어요. 5 있어요. 7 있죠. 그쵸? 그러면 그 저건 답이 3, 5, 7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기 안에 얘가 3, 5, 7이니까 여기 안에 3, 5, 7 들어가면 교집합은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두 번째 A 교집합 B 3, 5, 7과 5, 6, 7, 8의 교집합 5, 7이죠. 그거랑 C의 합집합이니까 여기다가 5, 7만 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중 둘이 서로 소인 거 골라봐라. 자, 집합 A는 원소가 1이다. 여기 집합 B는 원소가 1과 마이너스 1이다. 교집합 있죠? 탈락. 집합 B는 4와 마이너스 4다. 자, 집합 A는 4와 마이너스 4다. 집합 B는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수 다 되는 건데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수 없지 얘들아. 그쵸? 서로 섭니다. 집합 A는 음이 아닌 정수 0부터 양의 정수까지. 집합 B는 자연수가 교집합이네요. 집합 A는 자연수의 2배 한 거, 집합 B는 자연수의 3배하고 1 더한 겁니다. 맞나요? 자, 대표적으로 교집합 있죠? 10 있습니다. 10. 3 곱하기 3 더하기 1. 여기 2 곱하기 5, 10 있을 수 있어요. 됐습니까? 교집합 있습니다. 집합 A는 3의 배수, 집합 B는 8의 배수. 당연히 교집합 있죠? 24 같은 거. 맞죠? 네, 넘어갑니다. 자, 이제 이거 하나로 그려보면 돼요. 봐봐. 집합 U는 전체 집합인데 12 이하 자연수. 자, 근데 집합 A는 짝수예요.
2, 4, 6, 8, 10, 12, 14 다 쓰는 게 아니고요. 전체 집합 안에서만 쓰는 겁니다. 집합 B는 3의 배수예요. 그러면 A가 12 이하 짝수, B는 12 이하 3의 배수니까 여기는 6하고 12가 들어갑니다. 맞나요? 자, 3의 배수 3, 6, 9, 12. 여기는 2, 4, 6, 8, 10, 12. 그러면 그거 외에 나머지는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됩니다. 되나요? 다 구했어요. 됐어요? 그럼 1번 A 합집합 B의 여집합 1, 5, 7, 11. 2번 교집합의 여집합. 교집합이 60이니까 요거 빼고 나머지 이거 다 써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3번 A의 여집합의 차집합 B죠. 자, 기억납니까? 아까 선생님이 차집합이 있으면 교집합으로 바꾸고, 이거 여기서 할 수가 없네. 그냥 하자. A 여집합은 A 빼고 나머지 다 되는 거니까 요거 빼고 나머지가 다 되는 거야. 3, 9, 1, 5, 7, 11이야. 거기서 B를 차집합하래. 3 지우고 9 지우고 됐네요. 1, 5, 7, 11. 됐습니까? 됐어요? A의 여집합 요거 빼고 전부 다 얘야. 거기서 B를 지우래. 그럼 얘만 남잖아. 됐어? 성준이 안 돼? 돼? 자, 그 다음 네 번째 B의 여집합. 자, B의 여집합에서 A의 여집합 빼주자. 자, B가 아닌 거 2, 4, 8, 10, 11, 7, 5, 1. 거기서 A의 여집합. A가 여집합 아닌 애들은 3, 9, 1, 5, 7, 11이야. 3, 9, 1, 5, 7, 11, 2, 4, 8, 10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됐죠? 해보고 이제 벤다그램 그려서 이렇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 했어요. 이것도 보세요. A, B 봐봐. 교집합 2와 5. B는 이거 합집합은 1, 2, 3, 4, 5, 6, 7인데 1, 2, 3, 4, 5, 6, 7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네, 끝. A 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5번 집합 A와 집합 B가 이렇게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가 2와 5래. 2 있어요 여기. 그럼 얘가 5네. 왜냐면 교집합은 양쪽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맞지? 그럼 A제곱 플러스 4가 5니까 A는 1이거나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A가 1이면요 2, 4, 5가 되니까 교집합이 2와 5가 되고요. A가 마이너스 1이면 0, 4, 1이기 때문에 교집합이 2, 5가 안 됩니다. 그래서 A는 1이 답입니다. 됐어요? 네. 그 다음 항상 오는 겁니다. 항상 오는 거. 자, 뭐 하면 돼요? 그냥 그림 그려놓고 해보면 돼요. 그림 A 합집합 B 이렇게 써놓으면 되고요. 1번 A는 자, 인서야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누구라 그랬죠? 0이 어디 있어요? 공집합이죠? A는 공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반대로 가야 되죠? 공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그죠? 이해돼요? 자, 두 번째 A 합집합 B 여기 있죠? A 합집합 B는 A의 부분집합이 아니죠. 반대가 되겠죠. A가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고 자, A 교집합 B 여기 있죠. 얘는 B의 부분집합이다. 맞네요. 그 다음 4번 봐봐. 전체 집합에서 B의 여집합을 교집합에 줬네? 가운데 교집합이 D의 여집합이네? 이거 뭐랑 똑같냐면 U 차집합 B예요. 알겠습니까? U에서 전체 집합에서 B를 빼줬어. 전체 집합에서 B를 빼면 B가 아닌 게 되겠죠. B의 여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봐봐. 야, 전체 집합이 나와 있는데 합집합이 나오잖아? 뒤에 뭐가 오든 간에 그냥 합집합이야. 전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근데 전체 집합에서 누굴 쓰든 간에 여기 교집합이 들어있지? 그럼 무조건 얘가 나와야 됩니다. 얘가 제일 큰 놈이니까 합집합은 당연히 제일 큰 놈 나오는 거고 제일 큰 놈이니까 누구랑 교집합은 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다 했네. 1번 너무 쉬워요.
야, 이게 무슨 뜻이야?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며? B가 A의 부분집합이래. 전체도 있어. 이렇게 여집합하면 무조건 전치집합 그려놔야 됩니다. 1번 A와 B의 교집합 B입니다. 1번이 답이에요. 이거. 2번 B와 A의 합집합 A가 되겠죠. 3번 A 차집합 B. 공집합 아니에요. 도너츠 돼요. 도너츠. 4번 A의 여집합과 B 합집합 해봤자 여기 안 들어갑니다. 전체 안 됩니다. 알겠어요? 4번 이거가 되면 양쪽에 여집합 붙이면 반대로 간다 그랬죠? 이거는 틀렸다. 뭐 이렇게 많아? 이거 몇 개까지 있니 이거? 이거 마지막이야? 자, 오케이. 자, 보세요. 집합 A가 A, B, C, D이고요. 집합 B는 D와 E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A와 X의 교집합이 X다. A랑 X가 교집합을 했는데 X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X가 공통 부분이라는 얘기죠. X가 A의 부분집합이다. 두 번째, A 차집합 B와 X를 합집합했는데 또 X가 나왔네. 둘을 합집합했는데 얘가 나왔는데 그 말은 얘가 요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A 차집합 B는 D, E 지워서 A, B, C가 되겠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집합 X는 A의 부분집합이야. 얘네들 부분집합이야. 근데 얘가 또 얘의 부분집합이니까 X는 얘네들 부분집합 중에 A와 B와 C를 반드시 갖는 부분집합이니까 답은 4개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됐습니까? 네,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